그러면 우리요. 자,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의 핵심부터 좀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최대 최소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우선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속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야지만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개념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란 무엇이냐? 함수 fx가 얘를 써먹을 거예요. 닫힌 구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a, b에서 자, 얘를 써먹을 겁니다. 뭐여야 한다? 연속이어야 한다예요.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요런 개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닫힌 구간의 연속 조건 만족하면 뭐하고 뭐를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예요.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 그림에는 최대값 있으니까 바로 요 점의 y좌표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 있으니까 바로 요 점의 y좌표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얘가 이렇게 최대 최소를 갖는 이유는 닫힌 구간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얘는 전부 다 닫힌 구간이 아닌 무슨 구간이다? 열린 구간이 되고 있어요. 자, 열린 구간이다 보니까 얘 어때요?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 있다 없다? 없다.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어때요? 최대 최소값 모두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열린 구간일 때는 최대 최소 정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안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아닌 불연속이 되면이라고 봤더니 얘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서 최대값 나와요. 하지만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일 때도 최대 최소 정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 닫힌 구간, 두 번째 연속. 요거 두 개만 만족하면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예요. 자, 근데 얘는요 사실은 사이값의 정리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기본이 될 뿐이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우게 될 개념은 사이값의 정리예요. 옛날엔 중간값이라고도 나왔는데 이제 사이값이라고 불러요. 자, 사이값의 정리 되겠습니다. 사이. 너하고 내 사이에 누군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값의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 옆에 땡땡 받아 쓸게요.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근은 되게 중요하잖아. 방정식의 근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몰라.
근데 사이값의 정리를 통해서 와 얘는 적어도 근이 몇 개 이상은 나올 거야 라는 예측을 하게 하는 그런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값의 정리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성립하냐? 위에 있는 최대 최소 정리와 똑같아요. 닫힌 구간 필요하고요. 연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쓸까? 예, 적어 놓습니다. 자, 닫힌 구간 A, B에서 무엇이어야만 한다? 연속이어야 한다예요. 됐죠?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예. 자, A하고 B가 있으면 이 함수값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A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 함수값 FA하고 B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있는데요. 함수값이 이렇게 나란히 일렬로 있으면 안 돼. 함수값이 이렇게 좀 높낮이가 있어야 돼. 즉, 높낮이가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FA와 FB가 같지 않으면, 자, FA하고 FB하고 같지 않으면 지금 그림은 요런 꼬라지가 되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버려요, 높낮이에.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이때 FA와 FB 사이에 이미 얘가 K에 대해서, 자, 높낮이야. 지금은 FA, FB 모두 높낮이지. 자, 요 사이의 공간에 K라는 이만한 높이를 가진 녀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이미 얘가 K에 대해서 F의 C가 K인 무슨 값이 존재한다? C 값이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이값의 정리를 그림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닫힌 구간 A하고 B가 있었어. 닫혀 있어야 했어요. A하고 B가 있어야 했는데, 자, FA와 FB는 어때야 돼? 높낮이가 달라야 되지.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높낮이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A, FA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B, FB가 되는 상태야. 높낮이가 달라야 한다. 그리고 연속이어야 한다요. 그런데 이 높낮이 사이에 공간이 있지. 이 공간에 어떤 알 수 없는 K라는 높이를 가진 애가 누군지 모르지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K라는 녀석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지나는 바로 교점이 생기겠지.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C, K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가 뭐가 된다? C, K가 된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C가 A가 되거나 B가 될 수는 없죠. 맞아요? C는 저 끝다리가 아닌 요 중간 쪽에, 즉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하는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나왔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존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A하고 B가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K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C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몇 개 이상 존재한다? 하나 이상은 무조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요게 첫 번째 그림 요런 식으로 그려 놓으시고요. 두 번째 그림 요런 식으로 그려 넣으셔서 적어 놓으세요. C1, C2, C3, C4, C5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을 조금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됐습니까? 예, 오, 여기. C. 이래서 C1, C2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란 얘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이값 정리의 핵심 목표는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어떤 구간에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 연속. 얘는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FA랑요, FB랑요, 얘가 0보다 작아.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인데? FA, FB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FA와 FB가 어떠하다는 얘기죠? 네.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 뭐예요? XY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죠.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란 얘기지. 자, XY가 0보다 작다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예요?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라는 얘기지. 그러면 봐. 얘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란 얘기지. 얘는 뭐냐면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아래에 있고요. 하나는 위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녀석에다 화살표 위로 뽑아서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FC는 뭐야? 0이 되겠지. K값이 언제 0이 되는 거지, 기준이? 자,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즉,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그 방정식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몇 개의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실근을 갖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제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번에는 1시간 반보다 좀 더 강의 많이 해줘도 괜찮지, 체력적으로? 괜찮지요? 네. 원래 1시간 반 강의하고 테스트 보는 건데 빨리 떼주려고. 네. 빨리 좀 진도를 나가서 끝내주려고 선생님이 조금 강의를 좀 할게요. 더. 자, 오늘 강의는 그래서 함수의 연속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개념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자. 학교 전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이요. 네? 연속이요. 아직 연속 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학교 준비가 빨라, 그지? 자, 그러면 우리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1은 2, f의 0은 1, f의 1은 0, f의 2는 3, f의 3은 마이너스 3일 때, 자,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3이라는 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여라. 아주 사이값 정리의 활용에 가장 대표적인 아주 노멀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뭐 그랬어요? FA, FB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을 썼던 기억나시죠? 그거 할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요. 봐요. 얘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양수로 넘어가는 구간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지. 하지만 여기에선 어때? 양수 이런 건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와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했더니 얘 음수 나오네. 자,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한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얘 봐요. 이거 뭔데? 근이란 얘기지. 맞아요. f의 1이 0이라는 얘기는 요 x값이 1일 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0을 찍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요 녀석은 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맞아요. 얘 자체로 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f의 1은 0 여기에서도 실근이 몇 개가 보인다? 적어도 한 개가 보인다요. 자, 그리고 또 두 개 곱해서 음수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뭡니까? f의 2, f의 3은 0보다 작아요. 여기에서도 우리 근이 한 개, 적어도 한 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3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경우만 따지시면 돼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많지. 근데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을 갖냐예요. 만약에 이거 따지면요 몇백 개 몇만 개 답 낼 수 있어 없어.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을 갖냐라고 물으면 최소한 3개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는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청하세요. 너희들이 센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 나 이거 센수학 문제만으로도 요 패턴의 유형 문제를 푸는데 센수학 문제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어요. 요런 유형들 있지. 맞아? 막 이런 센수학의 유형 번호 있잖아. 1단계는 뭐 유형 8, 유형 9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는 센수학만 풀기에는 내가 너무 아리송하고 불안하고 뭐 이래요 라고 하면 문자를 보내세요. 대신 정확히 미적분 원반 이런 거 다 붙여야 돼. 미적분 원반 함수의 연속에 센수학 그 8번 유형 푸는데 선생님 이거 다른 문제집 유형을 좀 더 찾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내주시면 주중에 당일날 하시면 못해요. 작업을 주중에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그거를 찾아가지고요. 네, 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파트 있을 거야. 이건 내가 센수학 프로도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는 그런 파트들. 알겠습니까? 그런 파트는 문자 보내세요. 네. 네. 이거랑 네. 이것도 되잖아요. 아니지. 구간이에요. 구간.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구간이 있지. 맞아요? 예. 그 구간 옆에 있는 최소한 옆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하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 구간 사이에 지나갈까? 요 구간 사이엔 안 지나갈까? 요 구간 사이에 지나가네? 요런 식으로 어떤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할까를 보는 건데 뜬금없이 여기와 여기 구간 사이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가 4점을 지날 때 두 함수 y는 fx와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두 개의 함수가 나왔네요. 자, 구간 1,4에서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갖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교점 문제가 나왔지? 그러면 우리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fx는 x의 제곱을 만족하는 x값 구하면 그게 바로 교점의 x좌표잖아요. 맞아요? 자, 만족하는 x좌표를 구하면 좌표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교점의 개수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의 핵심은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했지. 이런 교점이 아니야. 그런데 얘는요, 약간만 바꿔주면 방정식이 돼요. 어떻게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fx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방정식의 특징이죠. 항상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항을 딱 해버리는 순간 갑자기 뭐가 돼버립니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식이 탄생했어.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가정하겠습니다. 어떻게? gx를 fx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 할 거예요. 새로운 이제 gx라는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선생님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우선요,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풀려면 뭐가 돼야 돼?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야 되지. 근데 사이값의 정리의 기본은 뭔데? 두 가지. 연속이어야 되고 닫힌 구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도록 하자. 요 교점은 열린 구간에서 생기지? 예. 그래서 요 구간은 나왔어.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연속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딱 봤더니 fx가 무슨 함수래요? 연속함수래요. 연속함수.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도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지. 얘 무슨 함수다? 연속함수다예요. 아, 얘 연속함수구나. 그러므로 우리 이제 사이값의 정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제 맘 놓고 사이값의 정리 써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x값 보면 1, 2, 3, 4 순차적으로 이와 같이 나와 있죠? 대입할 겁니다. 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f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 나오네요. f의 1값 몇 나옵니까? 2.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그치? g의 2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2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자, f의 2. 예, f의 2 넣으면 몇 나옵니까? 3 마이너스 4 해서 얘는 뭐예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자, g의 3 계산합니다. 자, f의 3 마이너스 3의 제곱해서 10 마이너스 9 해서 얘는 양수가 나옵니다. 자, g의 4 구해봅니다. f의 4 마이너스 4의 제곱해서 20 마이너스 16 했더니 얘는 0보다 크다.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 양수, 음수 바뀌는 구간은 1과 2죠? 그래서 와우! g의 1과 g의 2를 계산했더니 0보다 작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죠? 예, 요런 구간만 찾는 거예요. g의 2에서 g의 3을 곱해도 0보다 작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실근의 개수가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 2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어떤 건지 좀 느껴지십니까? 예, 단계 구간을 주어진 숫자를 이용해서 끊어서 이와 같이 부호가 바뀌는 구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함수의 연속 끝내고 내일부터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 fx가 뭐 이런 극한값 막 나와 있네요. 어쨌든 뭐 아이씨 지워지네. 자, 요런 걸 만족한대요. 요런 것을 만족한답니다. 자, 이때 여기에 보이는 이 정체불명의 fx라는 함수는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겠느냐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지. fx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f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건은 꼴랑 요거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fx가 어떤 녀석인지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찾아보려고 딱 봤더니 보이는 거 있습니까? 0, 극한 0. 0, 극한 0이지. 맞아요? 그래서 식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극한 0의 개념을 이용해서요. 첫 번째 식 정리해보면 f의 마이너스 1은 몇이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요. 자, 두 번째 식도 0, 극한 0. 요 개념을 정리했더니 f의 3은 몇이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인수정리라는 개념이지요. 자, 이와 같은 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fx가 어떤 식인지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식이에요? 어떤 항을 가지고 있는 식이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는 얘가 2차식이라는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르니까 qx 이래 놓는 거예요. 그리고 qx는 당연히 fx가 다항함수니까 얘도 무슨 함수 되겠다? 다항함수 되겠다예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도 모자르지.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식 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어넣었더니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바뀌네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qx 얘 계산하면 2분의 1이다. 약분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q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 고로 q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또 여기에서도 작업합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향할 때 x-3분의 x 플러스 1, x-3 qx는 2분의 1이다. 약분 그래서 x자리에 3 넣었더니 4q의 3은 2분의 1이므로 q의 3은 8분의 1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자, qx는 선생님이 뭘 했어요? 다항함수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 qx는 다항함수이므로 다항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라 그랬어? 연속이지요. 이므로 연속이다예요. 자, 그러므로 연속성이 논의됐으니까 우리 사이값의 정의활용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봤더니 q의 마이너스 1과 q의 3을 곱한 값이 얘가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 하지만 최소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적어도 몇 개의 실근? 한 개는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한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면 한 개 됐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한 개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약간 바꾸는 거야. 만약 문제는 다 똑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답이 어떻게 될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앞부분은 똑같아요.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이 열린 구간에서 이 문제의 경우에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어. 바뀐다면 답은 몇 개일까? 답은 몇 개일까? 문제가 저건 열린 구간이었는데 닫힌 구간으로 바뀌면 3개예요. 답은 3개로 바뀌어버려요. 자, 왜 3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한 개 나오지? 네.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네. 자, fx는 이렇거든. 예. 여기에서 한 개 나왔죠. 여기에서 한 개 나왔죠. 그래서 총 몇 개? 3개다. 되셨습니까?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급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